자, 박지성의 시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0809 시즌을 보죠. 이제 박지성의 이 맨유에서 시즌이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타이밍이죠. 네. 네. 사실상 저는 이 시즌이 뭐 스탯적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도 제일 좋았던 시즌 아닌가? 전성기다. 저는 네. 전성기라고 봅니다. 제일 좋았던 네. 시즌이죠. 이때가 정말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프리시즌 초반에는 썩 좋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부상이 좀 있어서 이 7월 20일에 영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지성이 무릎 부위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오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박지성 선수 본인이 정밀 검사를 받은 게 약간 와전된 것 같다. 네, 수술은 따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개막하고 나서 몇 경기는 못 나왔습니다. 이게 뭐 부상이 아직까지 좀 있었던 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좀 선수 보호를 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팬들의 좀 의견이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진짜 고생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엄청 나는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뭐 부상이 좀 있었다라고는 뭐 기억이 있지만 이 정도로 어려웠었는지는 잘 그때 못 느꼈었거든. 근데 뭐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9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 끊는 거 빼고는 뭐 시즌 잠깐 못 나오다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즌별로 하나 보다 보니까 부상이 정말 고생을 많이 엄청 했네요. 많아요. 예. 특히 이제 무릎 쪽이 그러니까. 왜 국가대표에서 생각보다 이른 나이 은퇴를 예.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어가시죠. 네. 아, 예. 예, 네. 아니, 뭐 멘트 쳐주실 줄 알고. 아닌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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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짝짝짝 잘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개수가 몇 개인데.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화이팅. 자, 그래서 박정호 선수가 그놈 화이팅은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별로 화이팅 뭐 느낌도 없는데. 그럼 화이팅을 하면 존나 뭔가 화이팅을 하는 업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한 화이팅이다 카메라 보고 보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대표팀 뭐 출정식이에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똑같이 좀 해주세요.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네. 자, 가보세요. 네. 그래서 프리시즌은 다 걸렀습니다. 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못 나왔지. 리그 3경기 뉴캐슬 포츠머스, 리버풀까지 빠졌고, 그러니까 아예 스쿼드에서 빠졌어요. 벤치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팀 차원에서도 좀 확실히 관리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베르바토프가 맨유로 왔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은 AS 모나코에 입단했죠. 이때 이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이때 베르바토프 영입하면서 이 퍼거슨이 레비아하고 협상하는 거는 치질 수술만큼 치질 수술보다 어렵다. 그때쯤이면 이게 베르바토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토트넘 레비 이제 토트넘하고 협상하는 거는 어렵지. 존나 어렵다. 그렇지. 이 얘기를 아마 네. 그때 퍼거슨 감독이 하지 않았을까. 맨유랑 토트넘이 거래가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캐릭 때도 그랬고 맞아요. 좀 간혹 있기 때문에. 캐릭 때인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이 사실 뭐 박지영 선수 시즌 저희가 되돌아보고 있지만 이 해외 축구적으로 국내 팬들에게는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영 선수도 AS 모나코 가서 바로 잘했잖아.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양박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슬슬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 박지영 선수는 제니트와의 UEFA 슈퍼컵 때 복귀를 했습니다. 29분을 소화했는데 뭐 팀은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에 이제 머무른 게 뭐 어떻게 보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반응을 좀 찾아봤을 때는 돌아와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그러니까 당시 시즌 0809 시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리그도 리그지만 챔피언스리그죠. 네. 아시아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네, 선발 출전을 한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그 전에 명단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박지성을 응원하는 위주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천추의 한이잖아. 그때는 그때도 뭐 진짜 얘기 드렸었지만 뭐 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지켜보시지 그쵸.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즌 초반부터 좀 보죠. 일단 뭐 리그에서는 이제 초반에 결정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쭉 나왔습니다. 거의 빠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일단 비아레알과의 첫 경기에서 나가게 됐고 62분 뛰었는데 팀은 비겼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했던 좀 기억이 나고, 이 시즌에 챔스에서 거의 다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와의 8강전을 제외하고는 챔피언스리그 예선부터 토너먼트까지 벤치에 앉든 그치. 아니면 경기에 나서도 모든 경기 스쿼드에 다 포함됐습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가 맨유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이 최대한 주전급들을 내보내야 되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 박지성 선수가 이 시즌에 팀 내 좀 핵심 자원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경기는 사실 이제 아스날전이었죠. 네. 깁스가 넘어졌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 골을 넣는. 그리고 플래처가 헤드락을 걸고. 네네. 네. 어떠셨나요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깁스한테
깁스가 넘어진 다음부터 경기를 잘 안 봤습니다. TV가 켜져 있는데 경기는 거의 안 봤어요. 되게 어이없게 골 먹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얼척없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맨유가 일단 1차전을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2차전이거든요. 어렵겠다. 근데 어쨌든 1대0이고 에미레이츠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기의 초반 분위기는 아스날이 잡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아스날이 잡아가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한다면 실점하면 그때 보통 대량 실점하거든요. 또 그 골을 실점을 했을 때의 박지성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골을 넣겠다는 박지성의 의지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박지성 다운 득점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아스날이 지는 경기. 그러고 보면 박지성이 아스날 상대로 꽤 잘했죠. 네, 엄청 잘했어요. 역습 상황에서도 이제 두고두고 이제 맨유의 역습으로 회자되는 그 루니, 주고 호날두, 통 이제 쳐가지고, 박지성 해가지고 박지성 맞아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네네네. 거. 네. 그게 이 경기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다른 경기. 경기. 그 경기 그거는 아니었어요? 검정색 유니폼 입고 그랬나? 한 네. 1경기 3대0으로 맨유 경기. 너무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헷갈려요. 네. 그러면 종윤이 형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맨유랑 아스날이 붙었다. 근데 맨유의 박지성 선발이다. 네. 근데 내가 이제 경기를 보고 있다. 어. 그럼 좀 마음이 약간 어느 쪽으로 갔나요? 약간 그거죠. 박지성이 골을 넣었으니까 오줌은 지리고 있는데 아스날이 골을 먹혀서 눈물도 같이 흘리고 질질질질 위아래로 막 위아래로 동시에 흘렸구나. 박지성 지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스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렇지 위아래도 같이 져줘. 왜 나 갑자기 눈물이? 근데 여기도 이렇게 쓱 져줬고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네. 이게 눈물인지 오줌인지. 오줌인지 네. 굉장히 안타깝죠. 좀 복잡 박지성 그랬는데 또 지냐? 약간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아스날과 2차전 이전에 박정 선수가 맨유랑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저는 사실 이 심적으로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 당시에 사실 박정 선수가 득점하고 나서 더 주목받았던 건 이 플래처가 셀레브레이션을 이렇게 저지한. 그러니까 플래처가 이런 경우 세리머니 굉장히 브레이커잖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박정 선수가 뭐 거의 탈출하려는 듯한 액션이 굉장히 많이 약간 화제가 플래처 됐죠. 관상이 드라큘라 관상이야. 약간 흡혈귀 같아. 약간 흡혈귀 흡혈귀들이 관상이야. 하얗고 조금 마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셀러브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 하지 막 말라고 이거 보다 하지. 이렇게 막 야, 이렇게 할 때 하지. 보통 야야 내 표정처럼 이렇게 하는데 플래처는 맞아. 눈이 비비해. 일로 와. 이런 여기 다크서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니 피 빨 거야 막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 막 그래서 야 잘했어 아니고 진짜 하지 마. 묘한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 이렇게 하잖아. 하지마. 이빨 없는 거 아니야? 이빨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이빨에 땀 나는 사람이야. 그래요? 이빨이 없어. 이빨 땀 몰라? 이거 이미 그 영상 올라갔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빨에 땀 나는 것 같다고 대학교 때 별명 이빨 땀이었다고 네. 지금 저희 그 사장님. 포토크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빨이 어떻게 없습니까? 네. 사상 인간 최초로 네. 이빨에 모공이 있는 사람. 땀샘 있는. 대단하네.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아스날전 챔피언스리그 득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이후 최초의 UCL 득점. 그리고 진짜 너무 중요한 득점이었어요. 예, 4년 만에 골을 넣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은 그때 멘탈이 나갔습니다. 깁스의 실수 먹힌 순간, 그러니까 팬들과 선수들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또 안 되는구나. 근데 좀 근데 깁스의 실수가 되게 열심히 뛰어오다가 미끄러진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쨌든 실수니까. 네. 아니, 좀 표정 보니까 좀 되게 측은지심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때 불쌍했어. 그리고 되게 어린 선수고 되게 하니까.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예. 깁스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을 물리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때는 이제 퍼거슨 감독이 사전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죠. 박지성 웬만하면 포함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았죠. 근데 이때는 아스날이 안 올라가는 게 다행이에요. 이때 바르셀로나랑 그냥- 붙어서는 안 되는 팀이야. 네, 초압도적이었죠. 그렇지, 여기는 웬만하면 안 붙는 게 나은 팀이에요. 패스를 이 당시에 1000개씩 하던 맞아요, 팀이었어요. 경기에. 네, 경기마다 거의 1000개씩 하는 팀인데 어떻게 이기나? 보고 있으면 좀 약간 구역질나. 근데 박지성,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지성 하이라이트 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10분짜리만 유튜브 하이라이트 있어.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 9분 80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숨 잡니다. 어어. 네.
하도 박지성이 진짜 그렇게 막 뛰어다녀가지고 자기가 숨차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박지성이 존나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달라붙으면 패스하고 그래. 달라붙으면 패스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구역질 난다는 표현이 보다가 저는 토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뭐 이런 팀이 다 있나. 메시가 퍼딘한테 비디치는데 헤딩골 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이라이트. 압도적인 그림인 거죠. 네. 아직까지 이제 바르셀로나의 파해법이 없었던 이런 그 시절이었었고 이제 이 시즌이 이제 한 시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H 마드리드가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방법을 만들고 많은 팀들에게 이 티키타카의 파해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준 건 다름이 없는데 그게 별게 없어요. 그냥 두 줄 수비 하는 거야. 니들 위에서 볼 존나 돌려라. 우린 어차피,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어쨌든 골로로 올 거 아니냐. 그렇지. 그때 막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0대0 내지는 우리 역습에서 1대0 네.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안 올 거면 비기든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해법이라기보다는 제일 효과적으로 그나마 막는 그렇지. 법이야. 네. 왜냐면 이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점유율 축구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시작이고 이때부터 한 4, 5년은 그냥 이 팀이 모든 축구를 휩습니다. 네, 그거를 모든 축구를. 08, 09, 그 다음에 09, 10. 그렇지.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남아공 월드컵까지 네. 가는 거고 스페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거기가 다 그런 같이 힘이 겹치지. 맞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2010년 남아공, 2012년 유로까지. 네.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메이저 대회 3연패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가 티키타카의 신드롬이었죠.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08 유로도 스페인이 먹었었나? 네, 그렇죠. 맞아요. 아, 08, 10, 129. 네, 그래서 아예 없는 그래서 일이었지. 네, 네, 그리고 예. 2008 그리고 08, 09 시즌 그리고 2010, 2012 이렇게 그렇지. 넘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을 좀 되돌아보면 박지성에게는 팀적으로 봤을 때 우승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챔스 결승을 뛴 선수가 됐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뛰었어요. 이 주축 선수 안에 역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예. 사실 퍼거슨 감독하의 맨유의 이 베스트 11을 따지는 게 저는 탑 팀에 비해서 약간 좀 색깔이 바란다고 느낀 건 로테이션을 어쨌든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고 그 안에서 출전 시간 지금 박준 선수가 14위거든요. 네. 이 정도면 사실상 이거 베스트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5명 정도까지를 제가 봤을 땐 주전으로 보는 게 맞아요. 11 플러스 4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뭐 공격진도 보시면 루니는 이제 항상 고정픽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테베스 아니면은 베르바토프 이 예.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 사실상 테베스랑 베르바토프의 출전 시간이 몇 분 비슷하죠. 차이가 안 나요. 예. 박지성 선수도 긱스나 호날두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뛰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리그를 놓고 봤을 때도 박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많이 뛴 중용된 그리고 뭐 사실상의 전성기였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표팀은 역시 좋은 활약을 좀 했습니다. 박지성은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이야기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게 부상으로 빠진 경기를 제외하면 나오는 경기마다 에이스이자 그리고 결승골을 넣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그 동료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맞아요. 와, 맨유 에이스. 그러니까 맨유 그렇지. 에이스, 맨유 주전. 맨유 주전에 박지성 이러면은 다른 동료들이 박지성 경기를 뛰면서도 박지성에게 많이 기대하고 있구나, 기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경외감이 알아서 생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박지성 선수, 뭐 손흥민 선수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국가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박지성 선수 쪽으로 여론이 쏠린 이유는 정말 이때는 박지성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거나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명확했어요. 너무 커요. 진짜 명확했어요. 해주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단적으로 이 시즌 대표팀에서 박지성 선수 활약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 박지성 선수가 출전한 모든 A매치 경기에서 무패였습니다. 6승 4무. 단 한 번도 패배가 대단히 없었어요. 크네. 근데 뭐 이때가 사실 이제 그 허정무 감독 체제하에서 그 한국이 되게 무패 기록을 오래 썼어요. 아, 네. 20몇 경기인가를 무패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서 박지성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스탯으로 살펴봤을 때도 10경기 나와서 3개의 골과 2개의 도움. 이게 사실 박지성 선수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기타 스트라이커처럼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의 선수가 아님에도 이 정도 스탯을 기록하고 나온 경기에서 무패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대표팀 내에서 박지성 선수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입지가 얼마만큼 좀 대단하고 중요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경기마다 기록은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부터 이제 박지성은 본인의 커리어로 봤을 때 정점을 찍고 그 타이밍에서 맨유의 생활을 좀 이어가다가 우리가 또 뒤에 보겠지만 이제 또 팀도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으로 이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0809 시즌의 박지성을 봤고요. 다음은 0910 시즌 체크해 보겠습니다.